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빅위크입니다. 12월 13일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요. 12월 15일 FOMC에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예측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월 대비 7.7%였고요. 11월은 동월 대비 7.3%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전 달 대비해서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 0.4%를 보였지만 11월은 0.3%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측치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서 완만하게 물가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의 경우 CME 패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이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 2월에 있을 2023년도 첫 번째 FOMC에서도 50bp 금리 인상이 50%로 보입니다. CP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에서는 이번 예측치를 보고 11월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50bp 넘는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10월에 보여준 7.7%보다 낮아지는 흐름으로 계속 캡처가 된다면 연준이 12월 금리를 50bp를 초과하여 인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연준이 2월에도 50bp 그리고 3월에는 25bp 이렇게 완화된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더 오래 가져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문가들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다만 경기 침체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얼마나 길게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이제야말로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달러와 채권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이 조금씩 그런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12월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있을 CPI와 FOMC 잘 고려하셔서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 CEO 찰스 호스킨스가 최근 유튜브에서 리플과 SEC가 2년간의 법적 공방이 12월 15일 끝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결과가 암호화폐 업계를 파멸적 영향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 전에는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11월 15일에 합의가 있을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찰스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12월 15일에 소송이 종료될 것이라고 하는 것 보면 뭐가 있긴 있는 것 아니냐고 많이 시끌벅적한데요. 찰스 호스킨슨이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잘 알려진 곡타인이 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당 내용을 트윗을 했다가 찰스 호스킨슨이 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지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아니다 라고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곡타인은 본인이 쓴 단어를 보여주면서 나는 찰스 호스킨슨 너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지 너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찰스 호스킨슨과 곡타인의 대화는 일종의 해프닝이기는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참 찰스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에이다를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에이다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지난번에 리플 XRP 보유자들의 전 SEC 내부 직원들에 대한 주장을 거대한 음모라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자 그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차단을 하면서 왜 나를 비난하냐 이건 다 존 디튼 변호사 리플 커뮤니티 대표죠. 존 디튼 변호사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를 트윗을 통해 전한 사람에게 이런 답변을 보내는 게
솔직히 일반적인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그는 단순히 12월 15일에 끝날 수 있다는 소문만 단순히 전한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관찰된 법적 사건의 결과가 업계에 파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까지 강도 높게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본인은 전혀 그것에 신뢰가 없고 그냥 루머로 들은 거라면 CEO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굳이 그런 시장에 영향을 줄 민감한 발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업계에 파멸적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데 과연 그 파멸적 영향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12월 15일 소송이 마무리될 거라면 그 시간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있을 리는 없고 결국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가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님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결코 합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있다는 것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조건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업계에 파멸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일지 매우 궁금한데요. 업계가 아니라 에이다의 포지셔닝에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이런 루머를 통해서 가뜩이나 리플 소송으로 많이 지쳐있는 투자자들이 에이다로 옮겨가기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면 10위 안에 드는 코인의 대표로서 객관적인 본인의 뷰를 바탕으로 루머도 전달하든지 밑도 끝도 없이 암호화폐 업계에 파멸적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등의 발언을 삼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본인이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트윗을 한 사람에게 굳이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지만 이 사건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15일은 11월 15일 소문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없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가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보증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번 저도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보고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부채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당시 글로벌 감사 업체 마자스를 통해서 준비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낸스가 101%의 준비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자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바이낸스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 마진 대출금을 충당할 청산자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마자스가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 재무 결론을 현재 완전히 내린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이낸스는 비상장 기업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된 재무 상태나 유동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번 건은 비트코인 부채와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FTX발 이슈에 대해서 신뢰감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급함은 때로는 불신을 더 증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